예, 그럼 6주차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구조정리 첫 번째 것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리콜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뤄봤던 거예요. 이 극대 아이디얼, 소 아이디얼,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주 아이디얼도 있었는데요. 주 아이디얼은 뒤에서 이제 최애 확장 문제에서 핵심이 될 건데, 극대 아이디얼과 소 아이디얼에 대한 개념은 뭐였었냐면 상환하고의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뭐냐면 M이 R에서의 극대 아이디얼이라는 말은 M을 포함하고 있는 아이디얼이 하나 있으면 걔는 M 자기 자신이거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R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조건을 넣어가지고 R이 단위원이 있는 가완환이면 얘가 상환이 체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이 M이 극대 아이디얼이면 됩니다. 이때 이게 이 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칙 연산의 자유로우면서 곱셈에 대해서 뭐가 있더라? 0이 아닌 이상은 전부 다 여건이 있다는 거죠. 여건이 있으려면 당연히 뭐야? 항등원이 있어야겠죠. 상환에서. 그래서 여기에 가정을 단위원이 있는 가환환이라는 가정을 밀어넣게 됩니다. 같은 요령으로 비슷하게 P가 R 안에서 소 아이디얼, 프라임 아이디얼이다. 이 말은 두 개를 곱했을 때 A, B는 P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개를 곱했을 때 P에 있으면 둘 중 하나는 뭐 어디에 있다? P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조건입니다. 이럴 때 같은 얘기로 얘가 그러니까 P가 R 안에서 소 아이디얼인 필요 충분 조건을 상환해서 읽어보게 되면 상환에서는 이 상환이 정역이 돼야 된답니다. 정역의 뜻이 뭐였더라? 여기 있는 두 개의 원소를 뭐였더라? 저기에 있는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걔네의 원소가 각각 0이 아닌 걸 확인했을 때 걔네의 곱도 여전히 0이 아니더라. 대우병제 생각하면 두 개를 곱해서 0이면 둘 중 하나는 0이더라. 정역에 대한 조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했던 얘기가 환의 구조정리였어요. 문익환이 항상 그러하듯이 두 개의 환이 있을 때 언제 같은지 다른지를 구분하고 싶어 하는데 먼저 두 개의 환이 같다는 말은 가장 먼저 두 개의 환의 집합으로서는 뭐예요? 농도가 똑같아요. 즉 다시 말하자면 어떤 1대1 대응 함수 F가 있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각각의 환은 덧셈, 곱셈을 가지고 있으니 노테이션 강조하겠습니다. R, S, S 이랬을 때 이 연산이 어떻게 되더라? F에 의해서 완전히 보존이 되더라. 이러면 두 개의 환은 정확히 그냥 같다. 우리말로 말하자면 동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1대1 조건을 빼버리고요. 밑에 있는 이 두 개의 조건은 굉장히 중요한 게 연산이 보존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군과 마찬가지로. 그럴 때 다음과 같이 이게 환준 동행 사상이 있었어요. 연산만 보존되는 거 알아요. 그러면 먼저 덧셈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덧셈에 대한 가항군을 이루고 있으니 덧셈에 대한 준동형 사상으로 이해를 하면 0은 0으로 가고요. 여기 덧셈에 대한 여건을 구하는 건 보내가지고 구하면 돼요. 그건 이렇게 했던 얘기라고요. 뿐만 아니라 위로의 사상이라는 가정을 넣어요. 다시 말하자면 임의의 공역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해 정의역 원소가 하나씩은 최소 있으면 그러면 정의역에서 단위원은 공역에서의 단위원이 된답니다. 같은 요령으로 단위원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얘네의 여권 개념, 그러니까 단원이라고 하죠. 여권들이 있는 것들이에요. 있는 것들일 때 그 원소의 여권을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보내가지고 그것에 뭘 구하면 된다? 여권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게 A가 단원이면 보내수도 단원이라는 소리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요. 늘 그렇듯이 서양대수나 위상수학에서도 마찬가지였듯이 요거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0인 것들의 집합을 커널, 핵이라고 했었고 함수값들의 집합을 이미지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커널, 핵은 정의역에서 뭐가 된다? 아이디얼이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그 다음에 이미지 오브 F는 보냈을 때 여기에서 쳐다봤을 때 부분환이 되더라 이 얘기요.
물론 그건 안 돼요. 이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아이디얼이 되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준동형 사상이 주어져 있으면 이럴 때 뭐다? 요 상환은 뭐 이미지하고 뭐다? 동형이 되더라. 1대1 대응이면서 연산구조를 보존하더라. 그 얘기인데 제가 늘 강조하던 얘기들 중에 하나는 여기에 백그라운드를 깔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합으로 봤을 때 함수 값에 의한 동치류를 만들어서 상집합을 만들면 그 상집합이 뭐다? 환의 구조를 갖도록 지금 설정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오케이. 근데 그걸 다 스킵하고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집합으로 쓸 때 대응이기 때문에 여기 상환, 이 아이디얼에 대한 상환을 찾아봤을 때 걔네의 뭐 그것의 연산을 어떻게 주느냐? 그럼 대표원으로 주잖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표원에 대한 연산으로 주면 진짜 환이 되더라.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 학기 때 군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를 했었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아이디얼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까지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그 워드 바이 워드 다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 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늘상 그렇듯이 요 위에 있는 매핑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함수 값을 주는 요령이 사실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요 함수를 주는 요령은 뭐냐면 r 플러스 커널 오브 f를 어디에 대응시키냐면 커널 오브 f라는 아이디어를 무시해버리고 이 대표원을 그냥 함수 값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 이 아이디어를 커널로 잡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저거는 대응이자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로 간다고? 실제로는 하나가 꼭 하나로 가고 모두 다 간다. 오케이. 얘기했었고 아마 저 강의 노트는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많이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만한 것들. 그럴 때 여러 예들 봤는데 다시 한번 리콜 해드리고 싶은 게 요애인 것 같아요. 뭐냐면 i가 x랑 y로 많이 맹글어지고 있어. 어디에서? 유리계수 이변수 다항식환. 오케이. 그래서 이 i는 맥시멀이랍니다. 이걸 확인하는 게 사실은 뭐 썸센스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이 i를 포함하고 있는 j를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j가 얘 아니면 얘밖에 될 수 없다는 걸 확인해 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논리는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운 상황들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q로 가는 함수를 다함수가 하나 있어요. 다항식이 있는 거죠. 이변 다항식이 있으면 얘를 어디로 보내냐면 요 해프랑 헷갈리겠다 맞죠?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후사의 뭐 이런 기호를 쓸까요? 그래서 좀 덜 헷갈리게 이게 원소를 이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 함수 값이 0,0에서 값을 그냥 계산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동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요 해당되는 상황에서 얘가 환준 동형이고 위로의 환준 동형이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각각의 x랑 y에다 대입하고 나서 계산하나 셈을 계산하고 나서 대입하나 같은 거기 때문에 얘가 환준 동형이 돼가지고 제1 동형 정리가 말하는 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얘네 상군을 생각하면 정확하게 q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q는 체잖아. 근데 얘가 뭐라고? 체가 된다고. 그러므로 뭐라고? 정확하게 얘가 극대 아이들이 된답니다. 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활동 문제로도 여러분들 그거 대칭 차집합하고 그게 덧붙여가지고 교집합으로 정의되는 곱셈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연결해가지고 제2, 제3 동형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 동형 정리입니다. 오케이. 셋업은 i가 R 안에 아이디얼이고요. S는 이 R의 부분환이에요. 이럴 때 매핑을 이렇게 줍시다. S에서 S 플러스 I. 그러니까 S 플러스 I는 뭐냐면 S에 있는 원소 더하기 I에 있는 원소로 가지고 만들어지는 부분환이겠죠. 그럴 때 얘네에 대해서 매핑을 어떻게 주냐면 S를 S 플러스 I라는 이 죄송합니다. 인여류로 보내는 거를 수사이라고 정의합시다. 그러면 얘가 결론이 뭐냐면 Y는 위로의 환균동형 사상이랍니다. 그래서 제1 동형 정리에 의해서 알게 되는 바는 어이구 안 지웠네. 정확하게 따라서 S 커널 오버 사이가 이미지 위로 얘가 되더라. 오케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을. 그러니까 맵을 정확하게 줘놨기 때문에 그냥 워드 바이 워드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만 머릿속에 메모라이즈 하면은 매핑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손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을 거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알면 대부분 다 이 문제 상황에 맞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증명도. 먼저 덧셈에 대해서 쳐다보면 S 플러스 T를 보내면 말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보내라는 말이고, 근데 이거의 연산은 이 상환에서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였죠. 대표원들끼리 연산이었고요. 그러므로 IS psi T라서 덧셈 구조를 보존하고 있군요. 마찬가지로 psi ST를 보내면 STI인데요. 이거 연산을 할 때 잠시 여기서 쳐다보는 거죠. R over I에서. 여기서 쳐다보게 되면 대표원들끼리 연산을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psi S psi. 그러니까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요게 환준 동형이 되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맞죠? 그 다음에 커널을 한번 봅시다. 커널 오브 psi는 말 뜻이 뭐였냐면 S 안에 있는 놈들 중에서 psi S가 여기에서의 0이라고. 그러니까 0 플러스 I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얘는 S 플러스 I잖아. 오케이. 그러면 S in the S인데 such that 얘랑 같아지는 거지. 그러면 S 마이너스 0, 그러니까 S가 I에 같아지는 거죠. 잠깐만. 얘 있으면서 얘 있다는 말을 그냥 중간에 하나 이렇게 수직 넣어가지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S intersect I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죠? 위로의 사상인 걸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핵심일 텐데, 맞죠? 이걸로 만들어진 상환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대표원들로 막 꺼내는 건데, 힌트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S에 있는 원소랑 I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꺼내는 건데, 재밌게도 I에 있는 건 꺼내갖고 얘랑 만나게 되면 하나만 한 거죠, 맞죠?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임의의 S 플러스 I in the S 플러스 I라고 합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써놔놓으면 I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쓴 거나 이렇게 쓴 거나 같아요. 맞죠? 왜냐하면 얘 빼보면 S, 그러니까 얘 빼보면 마이너스 I고 마이너스 I는 분명히 I 있는 거에서 꺼냈으니까 I가 들어가니까 두 개는 같은 거죠. 잠시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는 p사이 s를 그냥 보내주면 되네. 맞죠? 오케이. 따라서 y는 위로의 사상이더라. 여기까지. 그래서 증명 끝났습니다. 맞죠? 다 했습니다.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노트 한번 할까요? 이게 결론에 의해서도 당연하지만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게 S가 부분한이고 I가 아이디얼이면 S 플러스 I도 부분한이다.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S 플러스 I 안에 있는 녀석들은 S1, I1, S2, I2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습니까? 그럴 때 요거를 뺄셈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맞죠? S2, I2를 확인해주면 S1, S2 플러스 I1 빼기 I2 이렇게 되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는 S에 들어가고 얘는 I에 들어가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할게. S1 플러스 I1이랑 곱셈에 대해 닫혀 있어야 되잖아. 부분한이 되려면 맞죠? 근데 요게 헷갈렸어. 그래서 보시면 S1, S2 여기까지 됐죠. 나머지 S1, I2 플러스 S2, I1 플러스 I1, I2 자, 이걸 보시면 여기에 핵심인데 얘는 곱셈에 대해 닫혀 있으니까 S 안에 있는 건 맞아요. 뒤에 게 어떠냐면 요걸 봐봐요. I가 지금 아이디얼이니까 이 R에서 아이디얼이니까 얘네 전부 다 어때요? I에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보고 있으면 I에 들어가죠. 그래서 저 전체 원소는 뭐더라? S 플러스 I 꼴에 들어가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케이 얘가 R의 부분한이 되더라 라는 게 결론에 의해서도 당연한 얘기지만 직접 증명을 해봐도 당연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1동형정리를 쓰지 않더라도 환준 동형사상이 있으면 그거의 이미지는 항상 공역에 뭐가 된다고? 부분한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한번 확인해 보고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제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마 예제들은 문제 상황마다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마다 쓰게 될 텐데 그거는 천천히 가죠. 지금 현재는 좀 저희가 구조정리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내일 딥다 갑시다. 제3동형정리요. 교수님 이거 정리 어떻게 외워요? 그러니까 정리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매핑이 어떻게 되니까 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를 기억하시려니까. 자, 제3동형정리요. 이번에 here is J in the R 뿐만 아니라 here is I in the R 아이디얼로 있어요. 뿐만 아니라 I는 J 안에 들어있어요. 오케이. 이럴 때 요거 R에서 I로 만들어진 이 상환하고 R에서 J로 만들어진 이 상환 사이에 매핑을 이번에는 Y로 줍시다. 어떻게 주는 거냐면 R 플러스 I를 goes to R 플러스 J로 줍시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제 아까 앞에 상황이 좀 달라. 뭐냐면 이렇게 해놔놓으면 일단 대표원 선택에 따라서 대응되는 값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 그것부터 먼저 고민해야 돼. 그럴 때 얘는 천천히 phi는 위로의 환준동형 사상이 된답니다. Furthermore, kernel of phi는 뭐가 되냐면 J in the I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얻어진 게 얘도 됩니다. 오케이. 물론 그 제1동형정리에 의해서 R 모드 아웃 I에 J 모드 아웃 I가 정확하게 뭐라 같더라? 얘네 약분시키는 거야. R 오브 J. 근데 이 명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어떻게 메모라이즈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건 처음부터
요 파이라는 매핑을 어떻게 줬는지에 대한 그거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천천히 따라갈 수 있다고. 프로프. 자, 아까 말했던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R이라는 대표원을 달리 선택하는 문제까지 같이 고민해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Here is Ri가 R-I랑 같다 쳐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원만 다르게 R하고 R'을 골랐다 쳐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R 빼기 R'은 in the I라는 말이고 but I가 J 안에 들어있었잖아. I가 J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말이겠죠. 맞습니까? 그 말은 뭔 말이죠? R 플러스 J는 R 프라임 J, 그러니까 J에 대한 동치관계를 생각하면 이게 된다는 거고요. 요 말인 즉슨 파이의 R은 파이의 R 프라임하고 같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얘는 뭐가 된다? 함수가 된다는 거야. 대응할 때 대표원을 달리 꺼내도 함수 값이 어떻더라? 같게 나오더라. 여기죠. 반대로 한번 해볼까? 얘네 함수 값이 같았어. 됐죠? 그러면 얘랑 같으면 이 말이잖아. 말 뜻에 의해서 이게 함수 값이라고 했으니. 근데 but 얘랑 같으면 반대가 내가 그건 욕심이구나. 맞죠? 반대쪽은 여기서 욕심이다. 맞죠? 그래서 올라가는 게 욕심이다. 이건 안 된다. 반대로 여기는 이거이면 이거다. 그건 요거 때문에 성립하는 거니까 이것도 돼. 맞죠? 여기 안 된다. 맞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가 1대1 함수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반대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게 남는 부분이 커널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논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 요거요. 그걸 보존하고 있느냐? 연산 구조를 보존하고 있느냐? 해봐야 되지. R 플러스 S 플러스 I는 by definition 요거였잖아. J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한다고. R 모드 아웃 J. J에 대한 잉여환으로 생각했을 때 나머지 한, 목환, 상환으로 생각했을 때 생각하면 되는 것이므로 파이의 R 플러스 파이의 S 이렇게 된다고. 같은 요령으로 파이의 RS 그러니까 정의역에서 연산을 해야 되지. R 플러스 I랑 S 플러스 I를 연산하는 거는 정의역에서의 연산은 RS 플러스 I였잖아. 그렇죠? 그럼 얘네는 Y에 보내면 RS 플러스 J야. 그렇죠? 다시 얘네는 JS 기준으로 봐가지고 대표원들끼리 곱하면 된다고 했었고, 마지막 이야기는 정확하게 파이의 R 파이의 S. 오케이. 그래서 요가 됐어요. 이제 요게 나왔다. 맞죠? 위로의 사상이다. 요거는 여기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갖고 오면 되죠. arbitrarily R plus J in the RJ가 있으면 그러면 정의역이 뭘 보낼 거야? 얘를 보내면 되지. 파이의 R plus I를 보내면 R plus 이 J가 되잖아. 맞죠? 그래서 done. 그래서 위로의 함수도 됐답니다. 그러므로 제1 도형 정리로부터 by definition 요 그러니까 J를 I로에 대한 잉여환, 그러니까 상환을 생각했을 때 걔네가 여기에서의 아이디얼이 되고 이런 동형관계가 있더라까지 증명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얘기는요. 아마 이거는 지난 학기 때도 아마 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상군에서의 부분 군들을 생각하듯이 상환에서의 부분 환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구조적으로 생각할 거냐라는 말인데, 일단 셋업이 여러분
위로의 환준동행 사상이 있어요. 오케이. 이럴 때 여기서 R' 노테이션을 그럴 때 다음 같은 집합을 생각하래요. CR인데 어떤 놈이냐면 이런 놈이에요. R의 부분한인데 어떻게 생긴 부분한이냐면 커널 오버 F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한이에요. 맞습니까? 그거랑 저기 공역 CR'은 이때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때는 S'인 the R'인데 S'은 R'의 부분합이에요. 그러면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 위에 있는 집합하고 CR이랑 그다음 밑에 있는 집합 CR' 사이에는 1대1 대응이랍니다. 그래? 그러니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환준동형이고 위로의 사상인 게 확인이 딱 되고 나면 자, 어떤 것들 생각하자고요? 정의역에서는 커널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한들을 생각하면 그 부분한들이 곧 공역에서의 부분한들하고 1대1 된 관계가 있다. 물론 이때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도 파이라고 할까? 파이라고 하면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면 된답니다. 파이의 s를 보내는 건 그냥 함수 값 요걸로 주고요. 같은 요령으로 파이의 인버스 s'은 f의 인버스 s' 역상으로 생각하자입니다. 당연히 역함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s' 고르면 함수 값이 s' 안에 들어가는 r 안의 원소들을 모아놓은 게 이 f 인버스입니다. 비상수항하고 똑같습니다. 함수 값이 s''인 것들의 집합으로 얘네 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저렇게 구성하면 정확히 얘가 1대1 대응 함수랍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대응 관계를 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은 아니야. 머릿속에서 그리는 게. 뭐가 어렵냐면 제일 첫 번째는 이거겠지. 어떤 부분한을 생각할 거냐인데 커널 F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한만 생각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F가 처음부터 얘가 1대1 대응이었어. 그러면 이 커널이 어떻게 돼? 0이 되죠. 그러니까 0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한들이니까 모든 부분한이네. 그 모든 부분한들은 1대1 대응이니까 이쪽 와서도 뭐가 돼? 부분한이 되는 거죠. 맞죠? 그 얘기를 달리 하는 거구나. 역으로 여기에 있는 임의의 부분한들은 역상을 택해주면 정의역에서의 부분한들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핵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한들,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 명제에서는. 두 번째 키포인트는 사실 이것도 키포인트인데 어떤 거냐면 진짜 fs가 R'에서 부분한이 되는지 키포인트 2입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는 얘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만 생각하자는 게 키 아이디어 키포인트 1이었었고요. 두 번째 키포인트는 얘 보낸 이 이미지가 부분한이 되는지 그 다음에 역상을 택한 게 부분한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체크해주면 그냥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의해서 참이더라까지 나옵니다. 제가 이 써놔놓은 거는 이 명제를 S'S'을 부분한 대신에 아이디얼로 하더라도 여전히 성립한다는 거고 그때는 이렇게 아이디얼인 거를 체크해 주는 게 일이 될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제가 직접 여기다가 써놔놨으니까 읽어보시고 오프라인 때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명제의 직접적 어플리케이션은 이 문제 상황일 것 같아요. 이건 아마 1학기 때도 마찬가지였던 문제 상황인데 어떤 거냐면 나름 정리 지금 나에게 이거 아이디얼이야. 오케이. 이럴 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표준 사형 사상이 있어요. nothing but r을 r 플러스 i 그러니까 r을 대표원으로 갖는 동치류로 대응시키는 사상은 정확하게
환준 동행사상이 되고, 왜? 그 정의에 의해서 그래요. 파이의 rs는 rs 플러스 i고, 얘네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잖아. 이므로 파이의 r, 파이의 s,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거고, 위로의 사상이다, yes. 그건 여기 있는 대표어는 꺼내갖고 그 대표어는 여기다 주면 되는 거, 그렇죠? 있고, 그랬을 때, 이 명제에 따르자면 r 프라임 위치에다가 ri를 넣는 건데, 미안. 커널 오브 파이는 어떤 거냐면 r in the r over r 플러스 i가 여기에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 0 플러스 i가 되는 것들. 이므로 r in the r, r in the i. 이므로 r과 i의 교집합. 근데 이미 r 안에 i가 있으니까 이 i. 그러므로 요 앞에 소위 말하는 대응정리라고 합니다. 이 정리에 따르자면 이 커널 오브 i는 이것이므로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이거라는 거야. 따라서 i를 포함하는 s in the r 부분안이 있으면 얘네의 뭐요? 정확하게 여기 보내게 되면 s 얘가 될 텐데 집합으로서 얘가 이거라고 파이 s라고 얘가 정확하게 뭐가 된다? 얘가 r 모드 i의 부분안이 되더라.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 더 나아가서 결론은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임의의 부분안들은 다 어떤 꼴이다? 이런 꼴이더라. 이게 두 번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게 없다는 거야. 여기에 있는 부분안을 생각한다고 하면 S'은 꼭 S 모드 아웃 I 이렇게 써져야 된다는 거야. 이때 S는 I를 포함하는 R의 부분안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이디얼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디얼이 있으면요. 같은 요령으로 여기에 아이디얼이고 아이디얼입니다. 그래서 S'은 이거의 아이디얼이면 항상 i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형태의 아이디얼일 수밖에 없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 아마 덧셈 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분노하고 그대로 오버래핑이 돼가지고 차이점을 거의 못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Z의 18 얘네의 부분군 in S를 모두 찾으래요. 그러면 물론 이건 노테이션이 이거야. Z의 18 그러니까 0부터 17까지 쭉 나머지 18로 나온 나머지들을 다 나열해가지고 곱셈하고 덧셈 정의해서 만들어진 환이야. 오케이. 근데 그걸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맞죠? 이거 그냥 노테이션을 읽어주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수환의 부분한 18에 대한 상환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얘네 18에 대한 상환으로서 읽어주면 S의 형태는 바로 앞에 정리에 따르자면 어떻게 생겼냐면 MZ 모드 아웃 18이에요. Where 18Z는 MZ의 Z가 된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18은 MZ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말의 뜻은 18은 M 곱하기 S 이런 걸로 써진다는 거죠. 어떤 정수가 있어가지고 이 말은 나타날 수 있는 M의 형태를 이제 우리가 다 찾아버리면 되는데 M은 뭐의 약수다? 18의 약수라고요. 그래서 possible한 M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다? 이렇게 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나 어떻다. 마이너스 2의 배수를 생각하나 2의 배수를 생각하나 이 집합은 어때요? 그러니까 순서만 뒤집는 게 되는 거예요. 집합으로서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다 플러스만 생각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가능한 부분한 S는 이런 거밖에 없다고요. 18, Z, 18, 땅땅땅, Z, 모두 아웃, 18, Z 이렇게 해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 여러분 직접 과제를 한번 해보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의 환준 동영사상을 모두 다 찾으라고 하는데요. 아마 앞에서 힌트를 얻기를 요거에 그러니까 이게 핵심일 거라 이미지 오브 F를 생각하는 거 맞죠? 혹은 커널 오브 F를 생각하는 거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병행해서 나오는데 이미지 오브 F도 부분한이었잖아 Z6 요거에 그럼 아까처럼 이해를 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거는 딱 형태가 네 가지밖에 없어 그 중에서 골라주면 되고 그럴 때마다 커널로도 나올 수 있는 게 똑같지 이건 아이디얼이기도 하지 이때도 마찬가지일 거라 그래서 위에 걸 붙잡고 늘어져도 좋고 밑에 걸 붙잡고 늘어져도 좋아 어느 게 더 편할래나? 여러분 직접 해보시기를 했을 때 가능한 환준 동영사상을 다 찾아보시오 그게 얘기입니다. 오케이 마지막 그거 제3 동형 정리를 써가지고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더 리캡처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단위원이 있는 가완한이 있고요 그럴 때 M이 R 안의 아이디얼이에요. 그리고 상환을 생각했을 때 얘가 체가 됩니다. failed. 이러면 이 상황에서 arbitrarily I in the M이 있는데 얘네가 아이디얼이에요. in R 모든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제3 동형정리가 말해주는 바는 뭐였냐면 R over M 속에서 그치 얘네 안에서 I 모드 아웃 M이 얘네가 아이디얼인 걸 얘기했잖아요.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M이 R 안에 아이디얼이고 얘 상환이 체가 될 때 가능한 I가 있으면 아이디얼이 그러면 I는 얘거나 얘인 걸 확인하려고 해요. 이게 정확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거죠. 얘를 극대 아이디얼임을 지금 증명하는 과정이죠. 맞죠? 상환이 체면 얘는 극대 아이디얼임을 증명하는 거를 제3 동형 정리로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3 동형 정리가 말해주고 있는 바가 뭐였었냐면 정확하게 얘가 뭐가 된다? 아이디얼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쉬워. 이건 대응 정리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R 안에서 얘가 아이디얼이고 M을 포함하고 있는 게 맞죠? 아이디얼 그러니까 아까 요 상황인 거죠. 미안하지만 요 I를 M으로 바꿨습니다. 그럴 때 이게 아이디얼인데 핵심이 그건 거라. 내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I가 M이거나 I가 R인 걸 증명할 거야. 그래서 클레임이 이거라고. 이거이면 I는 M or I는 R 얘를 증명할 거라고 증명해가지고 시작은 아이디얼이 된다는 걸 시작을 해 됐지 근데 but 그래서 I가 M이거나 I가 R인 걸 상황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3 동형 정리에 의해서 I는 M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상환 안에 I 모드 아웃 M은 얘는 아이디얼인 걸 알고 있어요 오케이 이러면 이게 얘가 체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를 체 안에서는 아이디얼이 두 가지 타입밖에 없었어요
단원군하고 비교해가지고 생각하는 거를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해 왔었는데요. 그걸 한번 생각을 복합적으로 해볼 수 있어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러면 아이디얼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될 수 있냐면 이 0 플러스 m 얘가 되거나 or 얘가 된다고요. 있어요? 채 안에서의 아이디얼은 뭐라고? 이거 전체거나 아니면 뭐거나 그냥 0으로 만들어진 그 집합 하나 이거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만약에 전체이면 게임이 끝났고 전체가 아니면 얘네의 단원들 여건이 있는 것들하고 i하고는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채 안에 있는 원소는 0이 아니면 무조건 여건이 있으므로 결국은 i가 전체가 아니라면 아이디얼이 전체가 아니라면 나올 수 있는 그거밖에 없다고요. 맞죠? 0밖에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노트.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칙 연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덧셈에 대해서는 완벽해. 덧셈, 가완이 덧셈군이니까. 근데 곱셈에 대해서는 지금 항등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었고 항등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논의가 됐던 게 이제 여건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었는데 바로 채인 경우에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뭐냐면 일반적으로 R이 채야. 그러면 이 i가 r이면 노테이션 좀 헷갈리긴 하겠다. 근데 이러면 i랑 intersect ur 그러니까 단원들 여건이 있는 것들이랑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므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전체이거나 아니면 얘밖에 없다고.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 첫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말이죠. 임의의 i 플러스 m이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0 플러스 m이라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i가 m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어라? i가 임의의 i죠. 임의 i가니까 i가 여기 들어가네. 근데 이상하다. 여기 i는 m을 포함하고 있는데 다시 m은 i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i는 m이 들어가요. 케이스 2. 두 번째 거 이게 쓰다 보니까 처음이라 여러분들 한 번쯤 저랑 같이 따라해 보실 필요가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써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임의의 i 플러스 m이 있는데 얘가 r, m 안에 들어있다는 말은 i 플러스 m은 뭐라고 하냐면 r 플러스 m인 어떤 r이 있을 거야. 이 말은 i 빼기 r은 이항해서 쳐다보면 i 빼기 r은 m 안에 있다는 거고 이 말은 i 빼기 r은 스몰 m인데 어떤 m이 여기 있다는 거고 이 말은 나 어디까지 가는 거지? 어디까지 가는 거지? i가 r인 걸 보이려고 그러거든요. 요렇게 이항을 이렇게 해주는 거라. i 빼기 m은 r이야. 맞죠? 여기서 이항해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가지고 그러면 left hand side 얘는 i에 들어있죠. 이 스몰 m은 m에 들어있는데 가정에 의해 m은 i에 포함되고 있죠. 맞죠? 그래서 얘도 i에 들어있어요. 쉬워. 그래서 i는 덧셈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완군을 이루니까 이 좌변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i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r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 r은 논리가 좀 무식하다. 어떤 r인데 여기 미스테이크 이렇게 논리를 끌고 갔어야 되죠. 미안합니다. 임의의 r을 갖고 오면 얘가 i 모드 m이었잖아. 맞죠? 가정에 의해서
임으로 어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는 어떤 거랑 마주칠 테니까 얘하고 같아질 거고, 그럼 나머지 얘기는 똑같죠. 오케이. 따라서 arbitrarily R이 I에 들어간다고. 그러므로 I는 R에 포함돼요. 어라? 그러면 안 돼. 이미 I는 R 안에 부분집합이잖아. 그래서 됐다고. 다시 말하자면 요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R 안에 M이 아이디얼이고 상환이 체이면 요 사이에 놓여 있는 임의 아이디얼은 뭐가 되거나, 첫 번째 케이스 얘가 되거나, 두 번째 케이스 얘가 되거나. 그러므로 이 M은 뭐다? 따라서 M은 다시 한번 확인하면 거죠. M은 맥시멀이다. 오케이. 됐습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극대 아이디얼의 개념 자체가 포커스가 상환에 오히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체의 구조를 이루는 가장 완벽한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거라서 이런 특징을 부여하면 이 특징에 해당되는 I의 형태가 뭐이기 때문에 극대라, 이런 얘기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